3년 반 전에, 그러니까 2020년 4월 달에 치러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었잖아요. 거기 플러스 20석 해서 내년 4월 달에는 200석을 얻겠다. 이것을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지금은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에서 출연을 해서 말하기를,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 수도권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했다는 것을 빌미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수 있다. 정동영만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탄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 아시죠? MBC에 나와가지고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 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맨 처음 꺼낸 사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그리고 국힘 이탈 보수 세력까지 합해서 200석이 되길 희망한다. 국힘 이탈 세력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범야권을 구성하면 200석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200석, 이게 살떨리는 의석입니다. 뭐가 되냐면요,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이미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헌법 개정이든 국회가 발의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발의를 하든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국민투표로. 국회의원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하고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헌법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국회 의결. 국회 의결. 근데 국회 의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이 발의를 했던 야당이 발의를 했던 헌법을 고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 국회가 의결을 하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헌 절차를 국민투표까지 밟아나가기 위해서 200석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200석을 갖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령 뭐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뭐 양곡관리법 이런 거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넘어오잖아요. 공표를 해달라고. 그런데 대통령이 재심의를 요구해서 국회를 다시 보내잖아요. 이게 사실상 거부권 행사인데 그때 국회의원 3분의 2가 다시 의결을 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법안으로 공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두 손발을 꽁꽁 묶어 놓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일부에서는 오만 떨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말도 못 들었니? 강서구청장 이겼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이해찬 고문이 뭐 20년 집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5년 만에 문재인 정권 막 내리고 윤석열 정권으로 넘겨줬잖아. 20년 하겠다는데 5년밖에 못했잖아. 그 기억도 안 나 하는데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4월 10, 그때 4월 총선 때 그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전 복지장관이 그랬거든요. 180석 가능하다. 180석. 그때도 난리였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 그때 다들 그랬죠. 유시민 오만 떨지 마라. 너희들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발 유시민 입 좀 닫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시민 말이 맞았잖아요. 그보다 4년 전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김무성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우리가 180석도 가능하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180석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정치부 기자들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공천 파동이다, 옥새를 들고 뭐 영도다리로 나르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폭망해가지고 121석인가요? 2석인가요? 거기서 끝나고 말았죠. 목표치보다 60석이 쪼라든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는 근현대사, 연현대 정치사에는 지금 이제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나 좀 오만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른바 그 국민의힘의 중진들 그리고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을 때부터 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영남의 중진들,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쟁점이자 현안이기도 한데요. 오늘 지금 11시 20분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0시 반부터 회의를 지금 계속 열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를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이제 뭔가 제2차 혁신안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1차 혁신안은 왜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을 그 징계를 철회하는 것, 이준석, 홍준표, 그다음에 김재원 등등 이제 그 뒤로 좀 몇 명 더 있는데 그분들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제1의결안이었다면 오늘은 어쩌면 험지 출마, 자기 희생, 그 키워드가 희생입니다. 이제 이런 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을 선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는 다선 중진들일수록 특권을 내려놓는 이제 그런 조치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앞서서 말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서울 나왔으면 좋겠다. 수도권에서 경기 빼고 서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윤핵관들을 향해서 새로운 충격적인 것을 던지겠다. 서울에서 출마 좀 하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러서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제 그러면 그게 누구냐. 김기현 당대표. 울산 지역구죠. 권성동 의원. 그 윤석열 대통령을 40년직이라는 권성동 의원. 강원, 강릉. 깨옥쟁이 친구죠. 40년이 뭡니까? 50년 이상 친구이겠네요. 장제원. 부산, 삼선, 윤한홍, 경남, 창원, 마산, 이철규,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 됐잖아요.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런 분들을 서울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 다 좋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뭐 반발도 있고 뭐 인요한 위원장이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얘기도 있고 또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는 거기에 박수를 치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코멘트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선될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기현을 어디로 보내고 권성동을 어디로 보내고 뭐 윤한홍을 뭐 장제원을 뭐 이철규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도 물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적절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마치 그 사람들을
희생양 삼듯이 번제를 올리듯이 제단에다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 불. 예? 근데 고대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람 불태워가지고 신의 노여움을 풀게 하는 것. 그 당시에 신의 노여움이 요즘에 민심의 노여움이라면 국민의힘에 등 돌린 민심을 어떻게 하면 되돌리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전부 다 재단 위에 올려놓고 자 윤핵관이라는 5사람 올려놓고 이 사람들 뭐 불을 질러가지고 자 살타는 냄새를 좀 보여주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게 국민들이 진짜 바라는 것일까? 수도권이면 수도권, 서울이면 서울, 가령 서대문 을은 지금 아무도 안 쳐다본다. 거기는 뭐 민주당이 텃밭이야. 서대문 갑, 여기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상호가 사선을 했는데 안 나온다고 선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무주공산이야. 뭐 마포 갑, 마포 을. 여기 뭐 마포 을에는 정청래가 있는데 정청래의 대항마는 누구야?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 뭐 한강 벨트라고 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강하고 맞닿아 있는 강북 지역들, 광진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여기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내보내야 될 것이냐. 서울의 이 강북에 있는 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이번에 병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포, 고양시, 고양은 4명 다 야권이잖아요. 그 의원들 많은데 분당도 한 명만 지금 여당이고 나머지 다 야당. 뭐 광명, 부천 뭐 할 것 없습니다. 구리, 뭐 하남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다. 여기 누가 나갈 것이냐? 누가 나가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냐? 이제 이 얘기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꺼내고 그렇게 나가야 될 때 누구를 내보낼 것이냐, 어떤 정책적 공약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령 고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거기 지금 국회의원인데 대항마가 누가 있어? 국민의힘에. 지금부터 키운다면 누구를 키워야 돼? 영입을 한다면 누구를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더 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 속보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